체스터턴의 명저 오소독시 강독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이미지 파일로 해서 이 책의 한 대목이 실렸습니다. 39쪽입니다. 나는 이 책을 오소독시죠. 제목이 단순하죠. 책을 좀 잘 팔려면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올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목이 거의 그 책 판매에 한 반쯤의 영향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그로라는 표현도 있던데 제 정확한 어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에 그 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려고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그로 맞죠? 이 정통이라는 제목은 뭐 거의 별로 이름을 끌만하진 않아요. 오히려 아이고, 정말 재미없겠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아 그래도 저분이 저런 제목을 달았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뭐 옛날에 나온 책이니까 20세기 초니까 그렇게 제목 장사는 하지 않았겠죠. 뭐다 그렇겠죠. 이 책을 정말 많이 쓴 사람입니다. 한 60대 초반까지 살았는데 뭐 20대 중반부터 책을 썼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긴 시간 쓰지 않은 건데 뭐 100권 이상 썼다고 하죠. 그럼 뭐 1년에 두 권 정도는 쓴 거 아니에요? 두 권도 더 썼나요? 그러네. 다작한 사람입니다. 아니, 보통 이제 천재라고 하죠. 생각이 머릿속에서 뭐 계속 이렇게 누에가 시를 뽑듯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글을 책을 내는 방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대가들은 저희 비서에게 어, 구술해서 받아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녹음기가 나오고서부터는 녹음기에 녹음해서 그걸 이제 어, 풀어서 타입 붙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되게 비서들이 그랬습니다. 체스터턴도 그러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네요. 나는 이 책을 내가 쓰는 글을 싫어하는 유쾌한 사람들과 나의 글을 아주 정당하게 엉성한 익살이나 지루한 농담으로 간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바치는 말이다. 자기에게 뭐 선의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다는 거죠. 만약 이 책이 하나의 농담이라면 농담은 아니죠. 농담으로 비춰진다면 해야지 정확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농담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스터턴의 책은 이 글은 뭐 다른 책은 제가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아주 짧은 그 어떤 편집한 좋은 아포리즘만 모아놓은 책인가 그 잠깐 봤고 본격적인 책은 이게 처음이라서 다른 글도 이런 방식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문학적인 완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만약 이 책이 하나의 농담이라면, 그 농담처럼 들린다면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자기가 농담하겠어요? 뭐
풍자와 익살이 늘 그의 글에 녹아 있긴 합니다만 오소독시 정통을 얘기하면서 농담을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들린다면 그것은 나를 반박하는 농담이다.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오소독시 그 내용을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우습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몰랐던 거를 기독교 안에서 발견했기에 그렇게 생각이 짧았던 나를 우습게 생각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지극히 대담 무쌍한 자세로 과거에 이미 발견되었던 것을 이제야 발견한 사람이다. 과거에 이미 발견되었던 건 뭐예요? 기독교의 세계죠. 앞에도 나오는데 하여튼 배를 타고 어디 항해해서 뭘 정말 신대륙 아니면 정말 보물섬 같은 데를 자기가 발견했다고 해서 올라가서 깃발을 꽂는데 이미 거기에는 온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는 뒤늦게 마지막으로 거기에 겨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참 바보다 그거죠. 이미 거긴 발견된 진리인데 자기가 새로운 걸 발견한 양 길을 쓰고 갔다는 게 얼마나 어떤지 그렇게 자기를 반박하는 농담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제야 발견한 사람이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 가운데 혹시라도 웃음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소리다.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갑니다. C.S. 루이스 책에도 그러한 기조가 있긴 있는데 이 체스터턴의 글은 더 거치네요. 거치다는 표현은 뭐 그렇게 딱 맞는 건 아니고 또 과감하네요. 직접적이네요. 이 책은 바로 내가 그 다음 쪽에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브라이튼의 첫 발을 내디딘 인물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영국 어느 어, 도시인가요? 그 영국도 이렇게 섬으로 몇 개 나눠져 있어갖고 제가 영국 지도를 머릿속에 훤하게 꿰고 있지 않습니다. 어, 웨일즈도 있고 잉글랜드가 있고 몇 개 있죠. 거기도 좀 아일랜드도 있고 거기는 나뉘어져 있죠. 예, 뭐 월드컵에는 그 영국을 네 팀이 나온다면서요. 네 팀. 그게 이제 지금 말한 그뭐 잉글랜드, 뭐 웨일즈, 뭐 몇 가지 아일랜드 뭐 맞죠? 아일랜드인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섬과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지도에서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첫 발을 디딘 인물이라고 생각했다가 실은 마지막 인물임을 발견한 경위를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 자기를 한심하다고 여기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러한 저자도 드뭅니다. 뭐, 뭐 사도 바울 같다고 할까요? 따라서 이 글은 뻔한 것을 찾아 나선 나의 거대한 모험담을 들려주고 있다. 뻔한 것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서 더 기독교를 박살내 보려고 했었다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자기가 대열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있던 치명적인 한계에 대한 대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모험담,
이렇게 정신적인 모험담이라고 해서 겠죠. 어느 누구도 나의 사례를 보다 나보다 더 우습게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어떤 독자도 내가 여기서 나 자신을 바보로 만들려고 한다고 나를 비난할 수는 없다. 실제로 나는 바보니까 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보이기 때문이다.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오네요. 그 문장 제가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에 걸 따라가다가 뭐 그런 뜻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의 책을 뭐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죠. 어떤 책을 읽다가 그 흐름을 잘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가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흐름을 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바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반역자도 나를 내 보좌에서 내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일단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이 반역자, 바보, 여기서 나는 어, 벗어날 수 없다. 내, 내 위치가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네. 이 사람이 바울의 흉내를 낸 건가? 나는 죄인의 괴수다. 뭐 그런 표현했잖아요. 뭐, 그 그 문학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표현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게 뭐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잘 해석해서 읽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완전히 외국어 있는 것 같네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 게 여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한 70% 정도만 전달이 돼도 잘된 번역입니다. 번역은 오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행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의미들이 영어로는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거 됐죠? 그 다음 브라이튼 첫발을 내디딘 뭐 인물이다. 그 얘기가 나왔고요. 자, 보자. 뭐 됐고 여기서 정통신학 다시 한번 이미지 파일 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41쪽은 안 했군요. 그러면 넘어가고 예. 이 책 여기를 보다가 이쪽으로 또 오고 다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가능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이미지의 내용 여기 바로 앞부분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디에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음,
제가 뒤늦게 어떤 땅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최초로 발견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발견했던 곳이다. 네, 기독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 나는 홀로 서 있다고 진리의 자리에. 나는 저 현대의 지성인들과 싸움에서는 이겼어. 내가 정말 새로운 땅을 발견한 사람이야, 승리자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실은 모든 기독교 세계의 지지를 받는 우스꽝스러운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다. 저희가 모든 그 당대의 지식인들, 과학자들, 철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해서 나 혼자 이제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미 기독교가 지지를 하고 있는 세계였더라 하니까 얼마나 자기 어, 어, 음, 자기 뭐라 그래요? 그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우순 모양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 비슷한 건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제가 이 사람도 여기서 그런 걸 좀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몇 번 이걸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게 일단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글을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정통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사유와 세계관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했냐 하는 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다시요. 나는 홀로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잘난 척한 거죠. 실은 모든 기독교 세계의 지지를 받는 우스꽝스러운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다. 말하기 민망하지만 나는 독창적인 인물이 되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기존의 문명화된 종교 전통의 엉성한 복사판을 나 홀로 지어내는데 성공했을 뿐이었다. 기고만장한 거죠. 지성인들과의 대화에서 너 이 한계가 있어. 이게 잘못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어떤 체계를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미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내려왔던 그것의 복사판에 불과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 모양이 우스운 거죠. 그 남자는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요트를 타고 잉글랜드를 발견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그 잉글랜드의 중심이 브라이튼인가? 아까 브라이튼 약간 단어가 나왔었죠. 최초의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내가 유럽을 발견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나름의 이단을 창설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네, 거기 나오네요. 무척 노력했지만, 거기에 마지막 손질을 가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정통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 참 허무한 거죠. 근데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근데 버나드 쇼와 논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말고도 여기 이 책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열거되는데 여기 이제 신부도 있고요. 거기는 성공회니까 신부도 있고 뭐 목사도 있던가 뭐 많은 그 사상가들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과의 논쟁에서 저희가 새로운 세계를 이제
열어 보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는 내 나름의 이단을 창설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그 이단이 그 당시 지성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관점의 세계관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와 대립하는 이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음, 노력했지만 거기에 마지막 손질을 가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정통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정통신앙. 그래서 왜 그게 정통신앙인지를 하면서 봐. 아니고 다시 지금 말한 거 취소하고요. 근데 저런 발견을 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받은 다음에 이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앞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집중 못한 것 같습니다. 음, 뭐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됐습니다. 네. 정통신앙, 저게 오소독시입니다. 자, 됐고, 이제 그 1장의 마지막 단락으로 갑니다. 1장은, 아, 1장은 서론이에요. 서론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책, 여기 보면 카메라 앞으로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시작하죠. 2장은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자, 어, 봅시다. 정통신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어떤 그 남극을 발견한, 뭐, 북극을 발견한, 뭐, 어떤 탐험가처럼 아무도 못하는 세계를,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 정, 그 당시 시대 정신과 다른 그들을 자기가 극복하는 세계를 발견했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오히려 그는 기독교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그거는 영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자기가 세웠던 그 신조 혹은 그 이단 사설의 손질을 좀 더 해보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통신앙이었더라는 겁니다. 그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 그 사유가 흘러온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의 논리, 그런 변증을 따라가게 되면 기독교를 비판하던 사람들의 한계가 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 우리 목사들은, 그러니까 설교자로서의 목사는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이런 책을 읽었다면 훨씬 더 빨리 기독교 복음의 중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옛날에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책들은 신학생들 필독 수호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 뭐 어, 지금 교수로 있다면 이 책을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어, 공부하고 싶어요.
한 3학점짜리로 해서 한 학기에 뭐 15주 하잖아요, 보통. 14주 하기도 하고 15주 뭐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 빼면 13번 정도 하는데 한 번 만나서 3시간씩 그렇게 하면 아, 신학생들의 기독교 이해가 훨씬 더 풍부해질 겁니다. 그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21세기 기독교 제가 저분 얘기할 때 앞에서 21세기 초라고 얘기했나요? 그건 아닌 20세기 초반이라고 얘기했죠. 저분이 활동하던 때가 20세기 초입니다. 이렇게 근데 말을 하다가 글로 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수정하고 하는데 말로만 할 땐 21세기, 20세기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21세기예요. 100년 훨씬 후니까 지금 1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는 좀 그 당시보다 더 과학 실증주의, 더 반기독교적인, 더 세속적인, 더 유물론적이고 더 자본주의적인 세계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 앞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강독을 듣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사님들을 알고 어, 있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유튜브 이것도 한번 들어보라고 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 뭐 아주 멋진 그런 강독은 못하겠지만 이 책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최소한의 방향만은 정확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어, 뭐야 지금 나이가 70인데 손 놔야 될 때가 됐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손 놔야 될 상황은 없죠, 사실은. 그건 뭐 책 읽기, 공부하고 설교하고 뭐 이런 건 시인이 늘 시를 나이가 들어도 시를 쓰듯이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보통 담임 목사 이런 건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평생 동안 했는데도 이 책이 저에게 많은 걸 이렇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감을 갖고 설교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세계가 얼마나 분명한 건지를 저런 책을 통해서 더 잘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다행스러워요. 여기에 사용하는 정통신앙이라는 단어는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도 신경과 이 신조를 품은 사람들이 행한 보편적인 역사적 행위를 가리킨다. 말은 좀 딱딱하죠. 사도 신경이라고 할 때 저거하고 이 신조, 이게 신경, 신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크리드라고.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저게 좀 다른 것처럼 돼 있는데 이상하죠. 사도 신조라고 해야 하는 게 맞죠. 사도 신경이라기보다도 사도 신조, 크리드니까. 어포슬스 크리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경 하면은 성경 할 때 경자 비슷해서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라고 하죠. 니케아 신경이 아니라. 근데 사도 신경에만 경자가 붙는 것도 좀 특이해요. 이것도 우리가 한국교회의 특성입니다. 처음에 한번 그렇게 정해지면 그걸 잘 못 바꿔요. 사도 신조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신조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 그래야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사도신경과 이 신조를 하면 뭐 다른 단어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어쨌든
품은 사람들이 행한 보편적인 역사적 행위를 가리킨다.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모든 신앙 내용과 신앙 행위가 바로 정통신앙이다. 오소독시다. 이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서 만 그렇게 보는 종교적 언어라기보다 다른 세계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아주 우월하다. 그런 점에서 중심이다. 세계의 모든 가르침하고는 다른 변두리에 있는 종교적 요소다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가르침, 물리, 과학, 철학 모든 걸 포함해서 그것에서의 중심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지명관계상 글의 내용을 내가 이 신경으로부터 사도신경이죠. 사도신조예요. 배운 것을 논하는 데 국한시키지 않을 수 없다. 사도신경의 한계, 한 범주 안에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오소독시가 사도신경 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조도 많이 있고 여러 개가 있고 성경은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 예.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얻게 되었는가에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신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들의 세례 문답이었다라든지 이런 저런 그러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손대지 않겠고, 그러니까 좀 다르게 비교해서 말하자면 성경의 형성 과정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 성경 자체만 얘기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하게 사도 신조의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은 내가 얘기하지 않고 이미 형성된 사도 신경 자체만을 갖고 그걸 이제 어소독시로 보고 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도신조는 이건 완전히 종교적인 건데 어떻게 이 세계 모든 가르침 중에서 오소독시가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소독시 이 책은 일반 신자들보다 교회 지도자들, 교육자들, 또 신학자를 포함하여 신학대 교수들과 교회 목사들이 읽고 소화해야 될 책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